요 세 가지 유형하고 결혼하시면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3년 견디기 어려워요. 여기 이제 결혼하지 말라는 남자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여자 결혼하지 마라. 첫 번째 성형 중독이에요. 성형 중독. 성형 중독이 어느 정도로 중독이냐면 저도 보톡스를 맞거든요. 보톡스 맞고 이제 쌍꺼풀 정도 하고 눈썹이 찌르면 하안검 정도 하는 상안검 하안검 하는 정도는 요거는 성형에 끼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거는 그 법적인 용어로 동일성을 상실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이 이혼 소송한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갖고 왔어요. 아내분의 비포부터. 오, 그래서 제가 이 병원 어디야? 내가 정말 이거 신기술이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얼굴형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전신의 지방을 다 빼고 깎고 해가지고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그 사람 동일인지 보려면 짐을 찍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놀랍도록 달라지고 사진이 정말 아름다워졌어요. 근데 왜 이혼을 하겠다고 하냐면 이게 중독이 되면 쌍꺼풀술에서 멈추질 않고 처음엔 얼굴 시작합니다. 눈, 코, 입, 여기 지방 넣고 턱 깎고 내려가면 가슴 넣고 엉덩이에 실리콘 넣고 여기 깎고 그래서 보통은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9천만 원을 성형 수술비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딴 사람은 됐어요. 이것까지도 부부가 합의가 되고 그래 벌문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성형 중독이 외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을 만들고 몸이 멋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벚꽃 찍어야지 이렇게. 벚꽃 찍은 다음에 어디다 올려요? SNS에 올리게 되죠. 그러면은 오만 사람들이 뭐 팔로워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나고 거의 뭐 99% 중독이 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으로 성형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탈피해서 벗어나고자 성형 중독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남편하고 애는 탈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이 성형 중독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내 아내가 쌍꺼풀을 고친다 생각하면 남편분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지? 쌍꺼풀 정도에서 멈추면 괜찮습니다. 코 정도 세우는 정도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더 나간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그 중독으로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좀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내분들의 성형 중독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낭비벽이에요. 남자분들은 돈을 안 주는 게 이혼 사유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반면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의 사치, 낭비벽을 이제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다 다릅니다. 사실 뭐 저희 같이 전문직 같은 경우 뭐 하루 한 끼에 뭐 10만 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은들 그걸 사치라고 하지는 않죠.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절대적으로 얼마부터 사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서 남편과 아내 합산한 소득 대비 얼마가 지출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실제 사례에서 남편이 연봉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였어요. 근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출산했는데 강남에 있는 피부과에 다니면서 1년에 8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피부 관리비로. 그것도 저 경기도에 사는데 거기서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남편분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아내분하고 그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서 제발 이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네가 반성한다. 그 다음에 다시는 안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남편분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소치하겠다. 근데 요구하는 게 그러면 카드다 내놓고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 쓰는지에 대해서 남편분이 관리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각서 써라. 장인 장모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혼이 됐는데 그 아내분에 대해서 남편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피부 관리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5천만 원을 버는데 1년에 8천만 원을 쓰는 여자를 같이 살 수가 있겠냐. 이제 이혼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 낭비벽이 역시 돈 안 주는 남자들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못 쓰게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영원히 암울하게 우울하게 불행하게 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낭비벽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돈을 안 쓰면 못 삽니다. 마치 밥을 굶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여서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럼 이런 아내분하고 살면 늘 바닥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가 더 경제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바닥 생활.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죠. 그리고 버는 돈을 미리 땡겨서 쓰게 되지 모아서 저축해서 쓰게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게으른 여자예요. 어떻게 게으른 여자가 이혼 사유가 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혼 상담을 하면서 아내분의 외도 말고 두 번째 아내분이 게을러서 더러워서 이혼하겠다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진짜 환갑이 지나셨는데 60이 지나셨는데 남편분이 오셨어요. 아내가 이제 그 딸내 손녀 봐주러 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온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어디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냄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손녀를 다 기르고 집에 온다고 하니까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어느 정도 게으른데요, 그러니까 여름에 땀 안 흘렸다고 일주일을 안 씻는데요. 진짜입니다. 저 거짓말 안 해요. 냄새가 옆에서 같이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몸에서 냄새, 자기 냄새 안 난다는 거예요. 땀 안 흘렸다고. 그 다음에 식탁에 며칠 전에 먹었던 과자 봉지, 뭐 택배 박스 이게 항상 이게 산더미 같이 있대요. 그럼 남편분이 젊어서부터 퇴근해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그 쓰레기 치우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지쳤다는 거예요. 수십 년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내분한테는 처음에 힘들어서 그랬겠지. 애 기르면서 힘들어서 그랬겠지. 이해를 했대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를 하게 되죠. 여보 이것 좀 치워. 쓰레기 먹으면 당장 쓰레기통에 넣어. 화장실에 변기에 물 좀 내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이 더러운 XX. 집이 쓰레기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퇴근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어지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여자분들이 남편분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 싱크대 구더기가 있습니다. 구더기가. 그러니까 그 뒷베란다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쓰레기하고 뭐 반찬통하고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간장, 식초 유통기한 3년 지난 건 양반이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 군대 간 아들 돌독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게으름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했지만 아내가 이걸 개선을 안 하니까 이젠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싫다고 애원하고 짜증도 내보고 야단도 쳐보고 별걸 다 했는데도 저걸 안 하는 거는 아내의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답변서 쓴 게 더 가관입니다. 왜 더럽니요? 자기는 안 보인다는 거, 안 더럽다는 거예요. 남편 말하면 식탁이 이렇게 손이 안 나간대요. 이렇게 끈적끈적해갖고 일주일만 안 닦아주면. 그게 왜 더럽냐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왜 여냐는 거예요. 밖에서 먼지 들어온대요. 집안에 있는 먼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남편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여자분 유형 중에 하나가 게으른 여자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남편이 저기 청소 좀 하고 식탁 좀 정리해라 그러면 내가 게으르거나 생각하셔야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본인이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 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싫어하는 걸 하지 말으셔야 돼요. 싫어하는 거를. 그래서 배우자가 지적하는 거는 꼭 그걸 개선해 주시고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단 결혼하셨다라고 하면 노력하시고 이혼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관계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분들이 많죠. 불가피하게 하셔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 이혼하고 나시고 나면 초혼할 때 내가 뜨겁게 사랑해서 살 때보단 약간 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